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바뀐 그 회계감사 보고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K아파트 회계감사 보고시, K아파트에 저희가 회계감사 올리죠? 근데 그거 할 때 잔액증명서 첨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힘내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죠? 자,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에서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그리고 세무대행, 업무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서 뭐 업무대행 어떤 거 해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갑자기 그 격리분들이 그만두셔가지고 자금 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부가라던가 이런 거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일회성으로 부과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회계 운영 관련 조치사항 통보라고 해서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고문이 올랐어요. 뭐 공동주택 관리정책 협조에 감사드리신다네요. 근데 최근 잇따라서 관리비 횡령 사건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 운영 관련 조치 필요사항을 알려드린대요. 작년 올해 뭐 해서 조금씩 계속 횡령의 사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금년 일부 지역 공동주택에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위 변조를 통한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뭐 작년에도 10억 정도 있어갖고 막 격리분이나 소장님이나 좀 안 좋은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서대문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 10억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횡령 사건이 저기 어디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거의 그 두 자릿수 정도는 되더라고요. 50건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꽤 많은 수의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 사례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 감사인은 공동주택 회계 감사 시에 금융기관에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금 거래 내역 및 잔고 증명 등 정보 조회 확인 및 지출 결의서 등 증빙 서류의 금액란이 수정되어 있는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철저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잔고 증명이나 정보 조회 확인하는 거 이런 거를 수정한 게 없는지 잘 보라 이거죠. 그리고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개 대상이 되는 회계감사 결과란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는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회계감사가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감사 결과를 포함하므로 감사에는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조회 자료를 등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뭐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6항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3호공이네요. 예전에는 그 회계감사 보고서만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는 예금잔액 증명서 등 조회 자료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제가 회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거 등록을 안 하면 아예 저장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회계 담당자의 장부 기입과 예금 잔고를 확인하는 등 회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15조 제1항 및 제29조 감사인의 예금잔액 증명서 등 조회 확인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 전파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오해를 한 게 여기 명확하게 안 나온 게 여기 보면 감사인이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에 예금잔액 증명서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린 예금잔액 증명서를 올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고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인이죠. 이거 볼게요.
K아파트 관리단 거기에 떠 있는 공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금잔고 증명 첨부를 하는데 우리가 뗀 잔액증명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은 공동주택 소유에 의해 적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조회 확인을 실시해야 된다. 은행조회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K아파트 감사보고서 등록 시 등록 시스템상 예금잔고 증명 첨부 기능을 반영해서 하였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나 봐요. 감사인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회계감사 은행조회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 회계감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감사 은행에 요청을 해요. 또는 감사인이 직접 조회한 잔액증명서를 의미한답니다. 직접 조회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잔액증명서를 해도 되는데, 잔액증명서를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죠. 잔액증명서를 신청해도 되는데 이게 회계감사인이 직접 조회한 잔액증명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나요? 잔액증명서를 감사인이 직접 가서 조회해갖고 띄워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계감사 은행조회서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회계감사를 받았대요, 이번에. 근데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회계감사님이 회계감사 이 잔액증명서를 하는데 1월 달에 받았던, 왜냐면 12월 분이니까 1월 달에 우리 경리분이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업로드를 하셨나 봐요. 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경리분이, 아니 회계사님, 이 부분이 감사인이 직접 조회한 잔액증명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도 됩니까?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셨나 봐요. 고집을 좀 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경리분께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책임은 회계감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경리대리님, 우리 맨날 경주 그래요. 경리주임님, 경리대리님, 과장님은 경과네요. 얘기 드리는 게, 어차피 책임은 누가 있죠? 회계감사한테 있어요. 이거 업로드하는 것도 회계감사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를 올리는 것도 회계감사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표님이 예전에 그런 일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회계감사 은행조회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분의 개인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자기는 이 개인 인감은 못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가 은행조회서 없이 회계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는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은행조회서를 직접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요. 안 되면 감사인이 직접 이 잔액증명서를 떼야 돼요. 근데 요거를 저는 잔액증명서를 사실 어떻게 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잔액증명서를 우리가 띄려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가지 않으면 위임장이랑 막 그런 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감사한테 보내고 감사가 은행에 가서 잔액증명서를 떼야 되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잔액증명서가 우편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떼거나 이러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사인이 직접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하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치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 일치 여부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와 기말 잔액을 모두 확인한 부분만 발췌하여 업로드 가능하답니다. 위 사항은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면 좀 볼까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2021년 5월 28일 날 나왔지만 2020년 거를 다 해야 되니까 혹시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회계감사님들이 책임이고 회계감사님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도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정보가 변경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은 정보 있으시면은 저한테 요거는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알아보고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다음에 뵙겠습니다.